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제부터 아파트 가격 폭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포시 역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제부터 규제지역이 되면 이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던 김포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아셨을 텐데요.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규제 대상에서 비껴갔던 김포시가 조정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서 새롭게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발생하고요. 아마도 효력 발생일 전후로 해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19일에 김포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했는데요. 효력 발생 직전 3일간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무려 51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부터 바로 전날까지 6일간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1건 거래될까 말까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나와있는 매물수를 규제의 효력 발생일 전으로 비교해 본 것인데요. 두 데이터의 날짜 간격은 일주일인데 실제 나와있는 김포 아파트 매물은 일주일 사이에 4207건에서 4485건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수 수요가 줄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포시 아파트 가격은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을 안고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먼저 한강신도시와 가까운 풍무동 최근 거래 사례를 보시죠. 2018년 입주한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전용 84 타입이 가장 최근에 7억 5,9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권 가격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걸포동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가 2020년 10월 말에 8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김포에서 전용 84 타입이 8억원을 넘는 것은 김포시가 우리나라에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 제 주변에 봐도 개인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단지 규제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팔려는 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중개사무소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신있게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포시도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보대출 강화입니다. 이론적으로 알려진 것은 9억 이하는 50%까지, 9억 초과는 30%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10%가 더 차감돼서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호가가 5억이라면 KB 시세는 아마도 4억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예전 그대로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주택 보유수 상관없이 KB 시세의 70%가 적용돼서 담보대출 한도는 2억 8천만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도 이제 조정지역이 됐으니까 집이 없던 사람이 김포시에서 5억짜리 첫 번째 집을 마련하면 KB 시세의 50% 적용해서 대출 한도는 2억이 됩니다. 내 돈이 3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존에 다른 조정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라면 10% 차감되고, 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추가로 10%가 더 차감됩니다. 3주택이 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김포에서 호가가 5억짜리 아파트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담보대출 한도가 1억 6천만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면 담보대출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었거나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즉 담보대출의 목적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대출은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이나 개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돼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목적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담당 직원이 주택수 늘리면 대출 바로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포에서 아파트를 새로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출의 힘을 빌려도 부족한 경우라면 부모님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텐데 이런 내역을 모두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각종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김포시청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김포시에 한 채밖에 없다면 김포시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보유조건에 따라서 기본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과세 되겠지만 다른 지역이나 김포시 내에 별도의 집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조정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분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이 10%를 더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기본 세율 35%에 10%가 더해져서 최종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더욱이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덜 나오도록 차감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년 2021년 6월부터는 여기에다가 10%가 더 중과세 되니까 양도차익과 전후사정을 잘 체크하셔서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궁금한 내용이 될 텐데요. 과연 규제지역이 된 후에도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김포시의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계획된 입주 물량만큼 좋은 지표가 없는데요.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해서 김포시 전체 공급 물량을 보시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늘다가 당장 내년부터 2020년에 20%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아예 예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포시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제를 강하게 해도 김포에 실제로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겠죠. 즉 실거주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쭉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김포시에 앞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적게나마 꾸준히 이어진다면 당연히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김포 골드라인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은 김포 골드라인이 유일하죠. 그런 골드라인이 배차 간격을 좁혀서 노선의 효율이 좋아지면 김포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것은 결국 외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골드라인의 효율이 좋아지면 이전에 비해서는 외부에서 김포를 거주지로 생각하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 바로 GTX-D 노선 연결 사업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GTX-D 노선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중복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포시를 서울과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GTX-D 노선 사업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포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시는 앞으로 거래량은 줄고 일시적 보합이 이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경험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부디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